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어제 장 같은 경우는 전날 이제 예상했던 거와 같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단기 조정을 맞이해서 소폭 하락을 하는 걸로 마감을 하였고,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상승을 갖다가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상승과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보합세에 가까운 수치를 갖다가 보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아크엑스 같은 경우를 갖다가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주가가 변동될지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아크엑스의 전 종목들을 한번 테스트 삼아서 정리를 해 두었는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갖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 거를 갖다 볼 수가 있죠. 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작은 하락을 하였지만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하락을 한 종목도 있고, 그런데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라던가 아마존, 구글 같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종목으로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를 보게 돼도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갖다가 좀 하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락이 조금 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저께 좀 약간의 하락을 갖다 보이긴 했는데, 바이든 부양책이 나왔던 시기하고 비교를 하면은 최대 이제 9.76%, 최소 5.56% 정도 아직도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며, 요 정도 위치가 거의 저항선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제 어저께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기사를 갖다 냈는데, 바이든 부양책의 가장 큰 수혜주는 테슬라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지금 가진 유일한 리스크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에 또 해갖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저께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카메라 이슈가 좀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중국을 포함해서 북미 지역 이외의 국가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 있으며, 이것은 개인이 활성화와 비활성을 갖다 시키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우려하는 보안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갖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면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꽤 높은 상승을 갖다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다시 이제 정고점도 회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1000불 정도를 갖다 예상하고 있는데, 뭐 저 역시 그 정도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개별 종목에서 이제 제 어제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보면은, 개별 종목들은 좀 떨어졌지만 레버리지 ETF들 같은 경우는 도리어 이제 좀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TQQQ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따라가는데 나스닥은 하락을 했죠. 근데 얘가 어제 상승을 했던 이유는,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나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상위 100 종목을 모아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아크엑스 종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아마존이라던가 구글 같은 상위 종목들 같은 거 상승을 갖다 했기 때문에 나스닥 100 역시 상승을 했고, TQQQ 역시 상승을 하고 애프터장에서도 상승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는 기대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 FNGU 빵을 기본으로 한 이 상위 종목 주식들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약간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은,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와 똑같은 지수로, 금액으로 해갖고 이제 마감을 갖다가 하여서 그냥 보합으로 해서 끝난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여기에서 지금 바이든 부양책이 나왔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최대 이 정도로 갖다 상승을 하였는데, 꺾여서 내려왔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내려오질 않았죠.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할 텐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상반기가 끝나기 전까지 좀 상승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어, 이 상승세가 이제 연말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곳에서는 그런 예측도 해보더라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번 액면 분할을 해갖고 가격을 낮추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레버리지 ETF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별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을 갖다가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쯤 들어가시는 것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많이 높아졌다라고는 하는데 요 시기쯤에 아마 들어오셨으면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됐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도 상승의 여지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어제 이제 저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미국 증시에 대해서 2022년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계속될 거다 그러고 했는데 어, 이 양반이 JP 모간 CEO죠. 제이미 달먼 이 양반이 해가지고 어저께 주주들한테 연례 서한을 갖다가 보냈는데 어, 상승세가 2023년까지 1년 더 연장해서 2023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 살펴보게 되면은 대충 한 요 정도 얘기들인데 미국인들한테 저축액이 지금 추가 저축액이 굉장히 많고 이제 재난지원금도 추가되고 정부에서는 엄청난 적자 지출을 갖다 하면서 인프라도 이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백신도 성공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그거에 의한 어떤 희열 같은 것도 생기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부음을 갖다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것은 2023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그러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건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일단 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부양책을 이번에 내놓은 게 이제 굉장히 천문학적인 재정부양책을 내놨죠. 그리고 금융정책 같은 경우도 완화를 하였다 보니까 경제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지난번에 ISM 지수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미국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이 정부재난금 때문에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게 역대급으로 지금 나눠진 상태입니다. 거의 뭐 한 3, 40년 이래에 가장 최저 수준까지 가계부채를 내렸다라고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소비를 갖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축액 자체는 엄청나게 늘은 거죠. 부채는 낮아졌는데 저축액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재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 번에 이제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접종이 되고 나면은 여기저기 이제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도 다시 오픈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생길 텐데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 양반이 이제 얘기하는 거로는 보기 드문 정도의 소비력이 이제 발생이 될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이든 정부의 이제 인프라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옐런 누님 같은 경우가 요 법안 통과를 갖다가 7월 1일에서 7월 4일 정도에는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갖다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선 예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화당 측에서 반발을 하고 나섰죠. 왜? 트럼프 정부 시기에 법인세율이 21%였는데 이거를 28%로 갖다가 올리겠다 이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기업들의 주가 목표치 타겟 프라이스가 현재 위치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바이든 쪽에서도 초반에는 강경하게 나올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어저께 얘기를 하기를 어, willing to negotiate 라고 해가지고 협상할 여지가 있다. 28% 법인세에 대해서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 이러고 했는데 블룸버그하고서 로이터 같은 거를 보니까 25%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21%에서 원래 계획은 28까지 올리자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요 중간값인 25에서 마무리하자 그랬는데 요게 24가 될 수도 있죠. 24에서 아마 25 사이가 될 텐데 이러면은 이제 현재 기업의 타겟 프라이스가 요 위치라고 했을 때 28%가 되면은 타겟 프라이스를 여기까지 낮춰야 됩니다. 하지만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타겟 프라이스는 요 정도까지 낮추는 걸로 해갖고 마무리가 되겠죠. 이 타겟 프라이스가 낮아질수록 주가 상승 자체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멈추는데 원래 예상했던 주가가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법인세율이 28%가 되면은 여기까지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25%, 24%로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올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쪽에서 강하게 너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서로 간에 타협을 하는 모습은 좋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부양책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2024년까지 해가지고 성장을 갖다가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사이트 같은 거는 파이퍼 샌들러라는 증권사에서 만든 파이퍼샌들러닷컴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회사에서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갖고 Taking Stock with Teams, 자, 10대들과 함께 주식을 골라보자, 이런 설문조사를 갖다가 1년에 두 번씩 해서 반기마다 이제 한 번씩 해갖고 이제 1년에 두 번씩 해갖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요 부분 눌러보시면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퍼샌들러닷컴인데 여기서 요거를 링크를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볼 수 있는데, 자, 미국 10대 7,000명을 갖다 대상으로 했고 47개 주에 사고 있죠. 평균 연령은 16.1세이고요. 그 다음에 남녀의 성비는 거의 절반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역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부모님들의 이제 수입 같은 거 이 정도니까 대부분 이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고 33% 정도는 알바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48% 정도가 앞으로 6개월 안에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떠날 생각이 있다고 하고, 현재 42% 정도가 화상을 이용한 그 원격 수업이죠. 그런 걸 하고 있고 29%만 실제 수업에 나가고 있다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소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신이 어느 정도 되고선 사람들이 외출이 가능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는데 이것저것 삽니다. 왜? 친구들 만나니까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화장도 사야 되고, 만나면은 뭘 하죠? 어딘가에서 뭘 먹고 마시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자, 이들은 어디에서 쇼핑을 갖다 하나? 쇼핑 웹사이트인데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성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 같은 경우도 뭐 7, 80% 정도는 아마존에서 일단 물건을 검색을 해본 다음에 다른 사이트를 갖다가 검색을 해볼 정도로 아마존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마존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근본주라고 불리죠. 그리고 상승이 꽤 많이 지속이 되어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얘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아마존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구입을 하는 것이 이런 TQQ 같은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이라던가 아니면은 FNGU 같은 이런 종목들을 주로 구입을 하죠. 뒤를 이어서 이제 쉬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률 자체가 미국 아이들한테 10대들한테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는 있지만은 1위하고의 격차가 너무 많이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뭐 2, 3, 4위는 무의미할 정도로 1위에 대한 그런 게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서 옷이나 이제 신발, 가방, 핸드백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자, 옷 1위 나이키입니다. 신발 1위 나이키죠. 결국은 미국 애들 결국은 나이키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이제 제가 미국인들이 이제 어떤 거를 갖다가 주로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식을 제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언더아머와 나이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퍼포먼스 위주의 의류를 만드는 반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관련한 의류도 만들지만은 일반인들을 위한 어떤 패션 브랜드 그런 것들 쪽을 많이 만듭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대중적으로 매출이 크고 얘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질 않습니다. 퍼포먼스 쪽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이들한테 가장 이렇게 평범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 의류이면서 캐주얼 신발 같은 거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 나이키의 이제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 이제 차이나 리스크죠. 이것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나이키를 사지 말자 뭐 그런 게 있는데, 중국의 매출이 크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나이키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가 꾸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투자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또 10대들이 외출을 하려고 하면은 뷰티, 화장품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쓰게 되는데, 뷰티 쪽에서는 울타,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쪽에서는 타르테와 엘프가 똑같이 10%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울타 같은 경우를 갖다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어, 얘들 같은 경우는 어, 흐름 자체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크게 이제 상승은 하지 못하고 시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를 갖다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2017년이죠. 자, 5월, 6월 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5, 6, 7월 해갖고 여름이 되면 좀 높아지고 겨울이 되면은 좀 낮아지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 3월이죠. 얘들이 높아지는 거 보면은 이제 3월에서 5월 정도인데, 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팬데믹이 미국에서 좀 더 종식이 빨라지고 서비스 업종의 오픈이 빨라지게 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 한 요 정도 되는 수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어, 뭐 세포라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2위 업체 같은 건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미국에서 이제 이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 타르테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엘프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또 희한하게 울타뷰티하고선 다르게 지금 이러한 곡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년부터 낮아져서 19년, 2000년, 2020년까지는 해서 하락을 했는데, 2011년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을 갖다가 하면서 회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 이 정도 전보다는 낮은 위치인데, 얘들 같은 경우도 약간의 상승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에서 미디어 같은 거를 갖다 보는 거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비디오 쪽으로 해서는 넷플릭스하고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31%죠. 그래갖고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음, 어느 정도에서, 한 요 정도 선에서 저는 400불대 후반대에서 이렇게 머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중간중간 이렇게 높은 수치를 갖다 기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고 하면은, 어, 좋은 신작이 나오면은 얘들 같은 경우 확 올라갑니다. 이게 극장 사업이랑 지금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신작들 같은 경우나 어떤 화제거리가 되는 작품들이 확 나오는 시기가 있으면은 막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사실은 넷플릭스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2, 30달러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수치이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도 약간 비슷한데, 내려오는 시기에 샀다가 올라오는 시기에 팔고, 우리가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살 때도 많이 그러죠. 시원한 시기에는 좀 사뒀다가 더워지는 시기에서 올라가면 팔고 이러는데,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괜찮은 단기 차익을 갖다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SNS 같은 종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 스냅챗과 틱톡이 거의 1, 2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거의 사실상 공동 1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냅챗 같은 경우가 이 메타버스하고 연동이 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전고가 대비로 해서는 아직도 13% 정도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스냅챗 같은 경우도 좀 들어가 보시는 것도 이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은 해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다 꾸미고 입고 꾸미고 했으면 이제 외출을 하게 됩니다. 외출을 하게 되면은 뭔가를 마시고 먹으러 가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가 가장 이제 한국인들하고 많이 달라지는 부분일 텐데,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칙필레이라는 곳을 갖다 가장 선호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을 가장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얘네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으로 보게 되면 2위인 스타벅스가 있게 되는데,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사실 팬데믹으로 영향을 갖다가 좀 많이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갖다가 꽤 많이 한 것을 갖다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어,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완전한 오픈이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마도 숫자 자체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이 정도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몇 가지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살펴보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를 갖다 약간 써머리를 해가지고 놔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어서 봤는데, 이제 비디오 게임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 비디오 게임 같은 거, 이거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남자들은 다 좋아합니다. 이거 비디오 게임이 있는데, 차세대 콘솔 게임, 뭐 플스나 엑스박스 같은 거에서 나오는 차세대 콘솔을 갖다가, 콘솔 게임기를 갖다가 어, 얼마나 살 의향이 있는가 했더니 53%가 그것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콘솔 게임을 갖다가 좀 끊었다 싶었던, 우리나라에서도 끊었다 싶었던 저희 같은 성인들 같은 경우도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시 플스나 엑스박스 같은 거를 구입하는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나 길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구매 의사가 높아진 경우를 볼 수 있고, 설문조사 대상들 중에 4%는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플스 같은 경우는 소니에서 나오죠. 그리고 엑스박스 같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홀로렌즈 2를 갖다가, 홀로렌즈 2를 이 엑스박스가 팔리는 거를 갖다가 둘째 치고라도 홀로렌즈 2가 미 국방부에 해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미 국방부에 계약이 됐는데, 이게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어, 요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가격 상승, 이 주가 상승 같은 게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엑스박스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에 대한 건데, 미국 10대들 중에 80%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고 90%는 다음 폰으로 아이폰을 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 진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나라나 그런 데서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가 제가 보고 놀랐던 게, 일본 같은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90% 이상, 뭐 90%가 아니라 95%? 95% 이상이 아이폰을 쓴다, 그렇게 보았고, 삼성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은 1%도 안 되는 걸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88%, 향후 90%가 아이폰을 갖다 소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이폰의 판매량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다고 하면 향후 10년 정도는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 같은 거를 전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상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진짜 너무 비싸져서 액면 분할을 할 정도로까지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로 해가지고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